한국 케이블 TV 푸른방송과 대구 웨이크보드 수상스포츠협회는 수상스포츠와 함께 여름을 즐겨라 길거리 사진전을 전시 중입니다. 재단법인 보아원은 16일 보아원 회관에서 제65회 보아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금호 로터리클럽은 15일 제21대 22대 회장 및 임원, 이사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안광학 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제20회 대구국제안경전이 22일 개막식과 함께 3일간 대구 엑스포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유일 침장 전문 전시회인 대한민국 꿀잠 페스타가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돼 열렸습니다. 영남 바이브 신명 그루브 타악 집단 1호가 6월 29일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달서 아트센터 아트 페스티벌 렉처 오페라 인 달서 토스카 오페라가 7월 9일 달서 아트센터 와롱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푸른방송과 대구 웨이크보드 수상스포츠협회는 지난 16일부터 수상스포츠와 함께 여름을 즐겨라 라는 주제로 길거리 사진전을 전시 중입니다. 이번 사진전은 수상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친밀도 향상을 위해 2020년 전국 최초 수상스키 실업팀 그린웨일즈를 창단한 푸른방송이 선수들의 모습과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의 설명이 담겨있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전은 16일 대곡동 수목원 효정 포레스트를 시작으로 17일 감상동 드림시티 아파트, 20일 푸른방송 사옥에서 전시하고 있으며 향후 달서구와 달성군 지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 케이블 TV 푸른방송이 2020년 4월 창단한 그린웨일즈는 수상스키의 김시영 선수와 이혜림 선수 외 웨이크보드 김장수, 지훈, 주슬기, 그리고 수상스키 노경훈 선수를 추가로 영입하면서 2022 시즌 각종 전국 대회에서 메달 사냥을 예고하는 등 그린웨일즈 팀의 성장과 함께 수상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보아원은 16일 보아원 회관에서 제65회 보아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보아상은 도시화와 핵가족화, 고령화로 인한 노인 문제 등 어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전통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가운데 묵묵히 효양과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발굴해 매년 보아원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65회 보아상 본상 수상자는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김우창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효양상 12명, 열행상 4명, 선행상 4명 등 총 2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효양상에는 97세로 건강이 악화한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상주시 낙동면 51세 정기자 씨 등 12명이 선정됐고 선행상과 열행상도 각각 4명이 선정됐습니다. 보아상 본상을 수상한 김우창 씨는 청도군 이서면에서 7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나 독신으로 106세의 노모를 20년 가까운 세월을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분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사회의 기감이 되는 바 보아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부모를 동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상을 받게 돼서 오히려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회 이웃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보아원은 1956년 대구 경북 효양 사업의 선구자인 고 승당 조용호 선생의 뜻으로 설립돼 1958년 제1회 시상을 시작으로 매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금년까지 1871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노타리 3700 지구 대구 금호 로타리 클럽이 15일 호텔 인터불고에서 제21, 22대 회장 및 임원,
242 침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이 침식에는 대구 금호 로타리 클럽 임원 및 이사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침식은 3부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김대진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한기균 21대 회장의 시상과 이임사가 있었고 22대 정준수 차기 회장에게 메달과 의사봉, 클럭기 등을 전달했습니다. 2부 행사는 진창희 총무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고 정준수 22대 회장의 취임 선서와 취임사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 금호 로타리 클럽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2022년, 23년에는 생동감 넘치는 클럽이 되도록 클럽 활성화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회 프로그램의 다양화, 회원 간의 우정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 친목 동호에 힘쓰겠으며 회원 증건과 회원 유지에 전력을 다해 클럽 발전에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축하 케이크 커팅, 축배 제의, 기념 촬영 및 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로타리 클럽은 1905년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폴 해리스가 세 사람의 친구와 첫 번째 모임을 가진 것이 로타리 클럽의 탄생이었으며 가치 있는 활동의 기초로서 봉사의 이상을 고취하고 장려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제20회 대구국제안경전이 22일 개막식과 함께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경테와 선글라스, 렌즈, 콘택트 렌즈, 기기 및 액세서리 등 국내외 안광학 기업 134개사가 350여 부스와 함께 해외 바이어 23개국 102명을 포함한 국내외 바이어 2,000여 명이 대거 참가했으며 보이스 캐디 등 신제품도 선보였습니다. 비대면 수출 상담회와 글로벌 안광학 컨퍼런스, 대한안경사협회 법정 보수 교육, 해외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 및 연계 행사도 동시 개최됐습니다.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열렸습니다. 온라인 전시회는 개막일인 22일에 함께 오픈해 전시회 종료 후에도 대구국제안경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01년 제1회 대구국제광학전이 개최된 지 올해 20회째를 맞아 대구국제안경전의 발전에 기한 참가 업체와 바이어 및 관계자 등에게 유공자 포상도 수여됐습니다.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막혔던 무역 장벽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되는 전시회인 만큼 참가 업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전시회가 되었기를 기대해봅니다. 전국 유일 침장 전문 전시회인 대한민국 꿀잠 페스타가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돼 열렸습니다. 6월 17일부터 3일간 엑스코 제1전시장에서 침장 수면 산업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품과 볼거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는 전국 침장 사업체 수의 28.6%를 차지하는 전국 1위 침장 산업 특화 지역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우수 기업인 따시온과 따뜻한 세상 등 지역 100여 개 업체의 관련 제품 전시와 머리카락 100분의 1 굵기의 초극세사로 침구를 생산하는 마이하우스의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침장 침구 관련 제품 이외에도 숙면을 돕는 다양한 제품 및 기술 소개와 행사 기간 동안 전문가들이 참여해 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숙면 노하우 등 수면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수출 상담회와 국내 유통업체 10여 개사가 참여한 구매 상담회 등이 지역 침장 기업의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꿀잠 페스타는 침장 산업과 수면 산업을 연계해 대구 지역 침장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도모하고 또한 지역민들에게는 숙면을 도와줄 침구류에서 향초까지 다양한 제품과 체험 행사 및 숙면을 위한 방법과 기술을 보여주는 전시회입니다.
영남바이브 신명그룹프 타악 집단 1로가 6월 29일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타악 집단 1로는 영남 지역 출신 국악 연주자들이 모여 전통 타악기를 기반으로 전통음악을 새롭게 창작하고자 하는 예술단체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성행하던 연희놀이, 손소리, 전통음악의 특징적 요소 등 지역 예술적 소재를 활용한 작품 구성과 프로그램화를 시도하며 영남 지역 전통예술을 확대해 조명하는 창작활동 지향하는 타악 집단 1로 청년 국악인들이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국악 연주, 이 시대의 전통음악을 연주하고 가지각색 국악 타악기들이 쏟아내는 매력적인 신명과 흥을 대중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달서 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SAC 아트 페스티벌 렉처 오페라 인 달서 토스카 오페라가 7월 9일 달서 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열립니다. 하루 사이 펼쳐진 치장과 격정 드라마 푸니치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토스카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전쟁 시대의 로마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사시줄파 영향이 강한 빅토리행 사도르 희곡 라 토스카를 토대로 일루지 일리카와 주제페 자코사가 각색하였고 푸니치만의 서정적인 선율과 화성 감각이 더해졌습니다. 오페라의 블록버스터라고 불리기도 하는 토스카는 하룻밤 동안 펼쳐지는 이야기로 고문, 살인, 자살, 배반 등을 그대로 보여주며 극적 몰입감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CH7 예술단은 지난 2005년에 창단하여 50여 회의 오페라 공연과 수백 회의 음악 공연을 기획하였습니다. 2018년에 대구광역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되어 음악 창의 도시 대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클래식 마니아층의 확보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산하단체로 CH 오페라단, 더 소프라노즈, 시민 오페라단이 있으며 오페라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음악회를 선보이는 클래식 전문 예술단체입니다. 이번 레처 오페라는 예술감독 소프라노 이정아를 중심으로 제작되어 관객을 맞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달서 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게이트볼 배워요 관련 소식입니다. 성당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와 본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게이트볼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성당동과 본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청소년들은 달서구 체육회 산하 달서구 게이트볼 협회의 지도 아래 매주 토요일 확산 게이트볼장과 볼리 게이트볼장에서 총 4회에 걸쳐 게이트볼을 배웠으며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월 18일에 각 마을을 대표하는 어르신과 청소년이 한 팀이 되어 성당동과 본동 대항전을 실시했습니다. 김윤희 추진위원장은 어릴 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놀았던 추억이 생각났으며 이번 기회로 동네 어르신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서 뿌듯했다고 말했습니다. 권기희 추진위원장은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지며 함께함으로써 친밀감도 형성이 되고 아이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예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 먹거리 골목 버스킹 공연 및 SNS 이벤트 진행 관련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코로나 엔데믹 및 SNS 이용자 급증 추세에 발맞춰 관내 3개 먹거리 골목의 버스킹 공연과 동시에 SNS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업은 먹거리 골목의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를 열어 먹거리 골목 이용객을 유인하고 골목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총 11개의 먹거리 골목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번 행사의 대상이 되는 먹거리 골목은 번역별 1개소로 성석권 신당동 로데오 거리, 월백권 수박골 웰빙거리, 두류권 두류절멈의 거리입니다. 6월 10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6월 24일과 7월 2일 오후 6시 수박골 웰빙거리, 7월 8일에서 9일은
대구시 치맥 페스티벌과 연계해 두루 젊음의 거리에서 골목 이용객의 특징에 맞는 공연단을 구성해 1시간 정도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공연 중간에는 커플 이벤트 등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되며 버스킹 공연과 함께 SNS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소문내기 이벤트 참여자 중 15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편의점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인증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상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페이스북 흥해라 달서목골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7월 9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7월 15일 흥해라 달서목골 페이스북에 게시한 후 당첨자 개별로 기프티콘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명 유래판 설치 관련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21일 마을의 역사, 유래, 설화, 자랑거리 등을 담은 지명 유래판 안내판을 9개의 면별 1개소씩 설치했습니다. 지명 유래판 설치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된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의 자원을 알려 해향심을 고취시키고 방문들에게 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독특한 지명의 유래나 설화가 있는 자연불황 위주로 대상지를 발굴해 문헌조사 과정과 디자인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김문호 달성군수는 지명 유래 안내판 설치 사업이 마을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을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며 향후 주민 반응과 수요를 파악해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 대상 캠핑, 수상, 레저,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식입니다. 달성군이 구지면에 위치한 낙동강 레포츠밸리에서 저소득 아동 및 부모 6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다양한 문화, 놀이, 체험 활동을 하는 카라반은 드림 가족을 싣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주말 1박 2일 동안 진행된 카라반은 드림 가족을 싣고는 다양한 가족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드림 스타트 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가족별로 배정된 각 카라반에서 화상회의, 어플에 실시한 동시 접속해 전문 분야별 강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가족 사진 찍기, 수상 스포츠 및 육상 스포츠 체험, 가족 산책, 미션 짝짓기, 우리집 요리왕, 마술 체험 놀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별 점수제를 운영하고 경품을 제공해 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장성초등학교 전교생 감사 배지 나눔 캠페인 관련 이야기입니다. 장성초등학교 전교학생회 학생들은 지난 20일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관계 맺음을 위한 감사와 배려,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감사 배지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장성초 전교학생회 임원들은 8월 16일 학생회 회의를 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33 감사하기 방법을 의논하고 모든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펼치기로 약속했으며 이날 캠페인은 전교 학생회 학생들이 참여해 113 사람에게 3번 이상 감사하기라는 피켓을 들고 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감사 배지를 나누어주는 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장성초는 작년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온 인성스쿨 운영학교로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예술로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인성교육을 계획해 장성 나눔 프로젝트로 따뜻한 리더 기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 감사하기는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으로 남부인 마음 가꾸기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23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18일 구청 2층에서 2023 학년도 대입 수시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주최로 지역의 고3 수험생 및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성공적 입시 전략을 위한 대입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실시했습니다. 입시 설명회 강사로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남윤곤 소장을 초청해 2020학년도 대입 핵심 이슈, 6월 모의평가 이후 대입 전략 등 다양한 대입 정보와 수시 입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제작한 입시전략 자료집을 배부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보다 체계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지역 학생들의 진로 진학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상시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 대입 수시 전형 대비 1:1 컨설팅과 12월 대입 정시 입학 설명회 및 모의 면접 컨설팅 등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성공적인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계획한 목표에 반드시 도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농공업이 지난 22일 농공 위천리에 위치한 위천그린공단 본정회에서 갈비탕 400g 306개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권태기 회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여름나기 원기 회복에 좋은 갈비탕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나눔이 가득한 지역사회를 만들기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봉식 농공업장은 다들 힘든 상황에도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실천을 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물품은 농공업 취약계층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천그린공단 본령에는 자동차 부품, 섬유, 철, 가공 등 37개 업체가 모인 단체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6월 14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후원금 2억 원을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앵고 굿네이버스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식에서는 권혁 이은희 사무총장, 굿네이버스 김웅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전국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약 2,000여 명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키트 제작에 사용됩니다. 권협은 2019년부터 4년 연속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민감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고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실시해왔고 현재까지 권협이 지원한 여성 청소년은 1,344명에 달합니다. 권협 이은희 사무총장은 이번 후원이 복지사각대 여성 청소년의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 및 평등한 월급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협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시작으로 장애인 특화 차량 제작 지원,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소외계층 이불 세탁 지원 등 복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이자 현역군 장교로 복무 중인 안지호 대위와 정선율 대위가 함께 모은 결혼자금 일부를 안전에 취약한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를 위해 후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자 6.25 전쟁의 결혼을 앞둔 예비 군인 부부의 이번 후원은
안전에 취약한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보온 대상자 가구 안전용품을 설치하는 대구 지방보훈청의 복지사업 위험제로 프로젝트에 전액 사용됩니다. 안지호 대위와 정선율 대위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후배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과 공헌에 감사하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렇게 후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더 큰 결혼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장정교 대구지방보훈청장은 바쁜 군 복무와 결혼식 준비 중에도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해 후원해준 안지호 대위와 정선율 대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과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